Guten Abend. Das ist Dimas. 자, 오늘은 수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수열은 말 그대로 숫자를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규칙이 딱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규칙에 따라서 차례로 나열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규칙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규칙에 따라서 차례차례 나열하는 수를 그 수들의 열을 수열이라고 하고 각각에 있는 그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그 수를 수열의 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있으면 첫째 항, 아니면 1항, 두 번째 있으면 둘째 항, 또 2항. 만약에 AN이라는 수열이 있다면 첫째 항은 A1, 둘째 항은 A2, 셋째 항은 A3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n번째 항을 AN이라고 하죠. 자, AN이 제일 중요해요. 이 AN을 일반항이라고 해요. 일반항. 그래서 n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첫째 항을 구할 수 있고 n에다가 뭐 3을 대입해주면 셋째 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항을 구해놓으면 몇 번째 항이 무엇인지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수열의 일반항을 배우도록 할 거예요. n번째 항, 아까 얘기한 그 AN을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해요. 일반항. 그래서 일반항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AN 해가지고 뭐 괄호를 치고 표현하는데 이 AN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n에다가 숫자를 대입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항을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N이 2n 플러스 5다. 그럼 나는 A 100번째 항은 뭘까? 이러면은 얘는 205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항은 앞에가 1이죠. A2도 앞에가 2고 A3도 3이고 A4도 4니까 자, AN은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하나씩 곱해주는 이런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2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의 일반항을 구하래요. 그럼 위에 있는 분자는 1, 2, 3, 4 이렇게 차례대로 커지니까 n번째 항은 위에가 n이 되겠죠. 근데 밑에는 하나씩 더 커져요. 그러니까 얘는 n 플러스 1. 그래서 AN은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99, 999, 9999는 10 빼기 1, 100 빼기 1, 1000 빼기 1, 10,000 빼기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얘는 다시 표현하면 10의 1제곱 마이너스 1, 10의 제곱 마이너스 1,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 10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니까 3번 답은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일반항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열에 들어갈 건데 수열의 종류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뭐 개차 수열, 뭐 이런 식으로 수열의 종류들이 많은데 제일 기본적인 등차 수열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등차 수열은 일단 더하기만 생각하면 돼요. 더하기. 어떤 그 규칙이 있는 게 수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규칙이 얘는 더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자, 어떤 숫자를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그 일정한 수 있죠. 이거 일정한 수를 더하는 그 수를 공차라고 해요. 공차 먹는 거 말고 공차라고 하는데 문자로는 보통 D라는 문자를 많이 써요. 등차 수열은 이런 식으로 n번째 항이랑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식을 보면은 D를 더해주는 거죠. 나랑 내 다음 항은 D를 더해주면 나오니까 걔네 둘이 빼주면 무조건 D가 일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관계식이 나올 수 있고 그럼 그 일반항을 한번 볼까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은 그냥 첫 번째 항이에요. 그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한 번 더해주는 거겠죠. 그럼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었던 A1 플러스 D에다가 D를 한 번 더 더해주니까 A1 플러스 2D가 되겠죠. 또 네 번째 항은 그 전의 항이었던 세 번째 항에다가 D를 한 번 더하니까 A 플러스 3D가 되고 다섯 번째 항은 A1 플러스 4D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럼 n번째 항은 A1 플러스 여기랑 지금 관계식을 보면 다 하나씩 작죠. 이렇게 작죠. 그래서 AN은 결과적으로 A1 플러스 n-1 하나 작은 D가 더해지고 있다. 그래서 AN은 A 플러스 n-1D예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n-1D 이런 일반항이 나올 수 있다. 자, 등차 중항이라는 거는 어떤 세 개의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등차 수열이라면 이 세 개의 숫자의 관계식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가운데 있는 숫자는
양쪽에 있는 숫자를 더해서 나누기 2한 거와 같아요. 가운데 딱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숫자를 더하고 있기 때문에 D를 플러스 D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이 가운데 있는 B는 양쪽에 있는 A랑 C를 더해서 나누기 2한 거와 같다라고 해서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 거죠. 등차 수열에선. 자, 그럼 이제부터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반항을 구해보래요. 첫째 항이 1이래요. 그럼 A1은 1이죠. 자,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5라고 했는데 네 번째 항은 A1에다가 3D를 더한 거라고 했어요. 즉 1 더하기 3D인데 그게 마이너스 5니까 3D는 마이너스 6이니까 D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N은 첫 항 플러스 n-1 D 이렇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5항이면은 첫 항에다가 D를 4번 더한 거죠. 그게 16이고 8항이면은 첫 항에다가 D를 7번 더한 건데 그게 25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빼주면 마이너스 3D는 마이너스 9. 그럼 D는 3이 되겠네요. 여기다 3 대입하면 첫 항은 4가 되고요. 그래서 결론 AN은 4 플러스 n-1, 3. 그래서 얘는 3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를 또 보도록 하죠. 7번째 항은 10이고 11번째 항은 4니까 뭘 계속 더해주고 있는데 숫자가 작아지고 있네요. 그러면은 음수를 더해주고 있나 봐요. 그럼 언젠가는 이 등차 수열의 그 항들이 음수가 되겠죠. 그런데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 일반항을 구해놓고 푸는 게 좋아요. 7항은 첫 항에다가 D를 6번 더한 건데 그게 10이고 11항이니까 A에다가 10D를 더한 게 4래요. 그래서 얘네 둘이 또 연립해서 빼주면 마이너스 4D가 6이니까 D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분의 3을 요 식에다 대입해주면 A 마이너스 9가 10이니까 첫 항은 19네요. 그래서 일반항 AN은 19 플러스 n-1에 마이너스 2분의 3 다시 써주면 마이너스 2분의 3n 플러스 2분의 41이 되겠네요. 근데 얘가 언젠가는 음수가 되니까 이게 0보다 작다라고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n을 찾아보는 거죠. 넘겨보면 2분의 3n이 2분의 41보다 크니까 2 곱해주면 3n이 41보다 크면 n은 3으로 나눠주면 13.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건 14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온다 라고 푸시면 됩니다. 3번을 보시죠. 마이너스 6부터 30까지 있대요. 마이너스 6이 처음이고 30이 끝인데 이 안에 50개의 숫자를 넣었어요. 그럼 총 이 개수가 52개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럴 때 A17을 물어봤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 첫 항을 B1부터 B52까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B1이 마이너스 6이고 B52가 30이에요. 근데 B52는 B1 마이너스 6에다가 51 곱하기 D를 한 거죠. 그게 3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1D는 36이니까 D는 51분의 36이 되겠네요. 3으로 약분해주면 17분의 12가 되네요. 자, 그래서 일반항이, 공차가 17분의 12예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A17은 실제로는 여기에서 B1부터 따져보면은 18번째니까 B18이랑 같아요. 그래서 B18을 구하면 되니까 얘는 B1인 마이너스 6에다가 17 곱하기 D, 17분의 12를 하면 되겠죠? 이거 약분해주면 얘는 6이 되겠네요. 답은 6이고요. 자, 또 4번만 풀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4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요. 그럼 이렇게 3개 얘네끼리 보면 A는 2분의 B 플러스 28이고요. 또 이렇게 셋이 보면 B는 2분의 A 플러스 13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다 둘 다 2를 곱해볼까요? 그럼 2A는 B 플러스 28, 즉 2A 마이너스 B는 28이고 얘는 2B는 A 플러스 13이니까 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13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를 다 곱해주면 2A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26. 그럼 얘네 둘이 빼주면 3B는 54, B는 18이 되겠네요. 그럼 B에다가 18을 넣어주면 A 마이너스 36이 마이너스 13이니까 A는 23이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하죠.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 세근이 있대요. 근데 그 세근이 등차 수열이 이룬대요. 자,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6이겠네요. 세 실근의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근데 등차 수열 이루니까 여기 얘네 셋이 쪼로로 크기가 점점 커진다고 하면 가운데 있는 숫자를 a라고 하고 그 전 숫자는 a-d, 그 다음 숫자는 a 플러스 d가 될 거예요. 그럼 얘네 셋이 더한 것도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셋이 더하면 3a예요. 그게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3차 방정식에서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뭔진 몰라도 마이너스 2 빼기 d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 플러스 d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4라고 돼 있죠. 그럼 얘네 셋이 다 곱한 게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 플러스 d 이렇게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4라는 거죠. 이렇게 약분해주고 얘네들은 곱해주면 4 빼기 d제곱이 되는데 그게 2예요. 그럼 d제곱은 2가 되니까 d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요. 즉 결국에 세 실근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자 d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자리가 바뀌는 것 뿐이니까 그냥 이렇게 세 개 실근을 가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는 그냥 a분의 c니까 k죠. k라는 숫자는 얘네 둘이 곱하고 얘네 둘이 곱하고 얘네 둘이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먼저 곱해주면은 4 더하기 2 루트 2 거기다가 또 얘네 둘이 곱하면 4 빼기 2 루트 2에다가 얘네 둘이 곱하면 4 빼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 루트 2는 없어지고 다 더해주면은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등차 수열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nkeschön.